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7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처음에 약간의 어떤 시황 정도, 짧은 시황 정도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재밌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왜냐면 저희가 보통 ROE라든지 EPS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고, ROE가 어떤 조건에서 EPS가 어떤 조건에서 우리는 매매를 합니다. 이런 정도의 간략한 이야기로 해서 조금 약간의 좀 갈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해서 생각이 드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거죠. 회사라는 어떤 회사가 있죠. 이렇게 회사가 있으면 어떤 누군가는 이 회사를 앞에서 보고 누군가는 옆에서 보고 누군가는 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를 달리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라든지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다 합쳐지는 한 그림이라는 것이고, 그 그림이 합쳐질 때 그 기업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점은 매출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2017년도 이게 코스피 일간 차트인데 2017년도에는 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제가 카페나 이런 쪽 관심 종목 이야기를 할 때 이쪽에는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그러면은 이번 연도에 왜 매출 이야기, 왜 매출 분기에 대한 매출 분기 뭐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증가율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지 혹시 의도를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경제학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많아지면 싸지고 적어지면 귀해지는 그런 논리입니다. 2017년도에는 상장사의 50%가 넘는 기업들이 매출이 10% 이상씩 늘었어요, 다. 2017년도에. 근데 올해로 들어서는 아마 30 몇 프로 정도로 그 수가 좀 감소하거든요. 근데 이때 봐보세요. 절반의 기업들의 매출의 증가가 있었던 시기 때,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다 좋은 회사였던 거예요. 매출이 느는 그런 회사에서는 매출로서는 회사의 경쟁력을 판별하기가 좀 어렵고, 조금 더 들어가서 영업이익과 조금 더 내려가서 어떤 순이익이라든지 이것을 조금 수치화한 EPS라든지 ROE로 조금 더 선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도 2017년도에도 이 매출을 영업이익 뭐 이런 것을 안 봤다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워낙 다 좋으니 많은 회사들이 이것은 기본이고 여기에서도 더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찾아보자라는 의미였는데요. 2018년도에는 이게 좀 달라진 거죠.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들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주는 바람에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회사들의 프리미엄을 얹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연도 2019년도에는 예상치이지만 매출이 더 줄어요. 상장사들의 대부분이. 그러면 그때도 역시 매출이 증가하는 이런 회사들,
대한 어떤 조금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부터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회원분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회원분들은 끝까지 좀 다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근에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올려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뭐 관심 종목을 펴보면 최근에 뭐 이런 거죠. 뭐 해볼까요? 이렇게 회사의 실적과 차트 혹은 그 회사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적어 놓으면서 했던 것이 매출이 상승하고 매출이 하락하고 매출이 상승하는, 거기에다가 이런 거죠. 매출과 영업이익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EPS라는 부분까지도 합쳐서 매출이 증가하는 구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구간, 순이 EPS까지 증가하는 이 구간, 이 동시에 다 그 갖춰지는 구간을 특정해서 과거의 실적을 봤더니, 차트를 봤더니 우상향하고 있더라. 매출이 하락하고 하락하는 구간의 차트는 어떤 모양이더라. 다시 미래에 매출이 상승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논리로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구간들을 이렇게 좀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넷마블 같은 경우 뭐 알 수는 없지만 과거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EPS가 증가했던 구간은 주가 역시도 강하게 올라갔었고, 매출이 하락했던 구간에는 다시 돌려낼 정도로 강한 하락이 있었고, 최근엔 다시 어떤 좀 꿈틀꿈틀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매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독점 기업에 대한 설명을 했던 내용이었고, 이런 부분도 여기도 보이네요. 여기도 제가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에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내리는지, 매출의 증가를 예상하는 부분에서 다시 차트가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이제 추적하는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제 뭐 수급과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겠지만, 이러한 의도로 일단 시작을 매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했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 흔히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매출, 영업이익, 뭐 순이익, 뭐 여러 이런 단어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이런 것들이 에서 편식할 필요가 없다. 사실 다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중에서 시작은 매출인데 이 매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 최근이 아니죠. 오늘 나온 보고서 중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좀 비슷한 설명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의 어떤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그냥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하다가 단순히 이 매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봐야지 이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출이 왜 중요한지, 왜 매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좋은 회사들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앞전에 짧은 시황을 하나 말씀드리면,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단 지금 좀 나눠지죠.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른 느낌으로 가는 모습이 보인다. 근데 이 오전 시황, 오전에 보내드렸던 시황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리고 전분기도 20% 이상 증가했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인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좋다 보니까 다우 같은 경우도 다시 반등을 성공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나스닥은 또 신고가를 한번 또 갈아치우는 모습이 났죠. 그러면 우리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약할까라는 부분인데, 순이익 증가율이 많이 둔감해졌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돈을 엄청 버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엄청난 큰 마이너스거든요. 전체 상장사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순이익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혹시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약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또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 지금 1분기 실적들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3달 정도가 지난 이후에 2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2분기 실적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 깜깜이 기간이 있어요. 공백 기간.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 공백 기간에서 주가의 방향이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일 때도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관하게 움직이는 기간이 이 지금과 같은 기간인데, 지금과 같은 기간에서 가장 많이 우리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게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죠? 북미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것들, 여기에다가 어떤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오히려 조금 환율이라든지 주가의 모양, 지수의 모양이라든지 조금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실적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이러한 정치 경제의 정치학적인 어떤 이러한 구도에서 환율이 주는 무언가로 지수가 간다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상장사들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확정되려면 2분기 실적이 확정되어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오히려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러한 중국에서 최근에 보면 어떤 좋은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여기서 반등의 성공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로 계속 좀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위아래로 보면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일 건데, 이렇게 줄여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죠? 코스피가 하락해서 반등하는 이런 모습, 상해종합지수가 이렇게 반등하는 이 패턴이 가장 지금 많이 흡사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있을 때, 한국은 중국과 좀 더 가까워졌고, 뭐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 가건이라든지 이런 쪽은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역시 그 이후의 방향은 2분기 실적의 결과가 나올 때쯤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 있게 조금 보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도 사실 조금 갑자기 좀 많이 변했죠. 오늘 시장 역시도 수급을 좀 보면, 일단 기간으로 볼게요. 일별로 보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 기간으로 보면 아직도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코스닥 역시도 그렇게 다른 모습은 아니에요. 코스닥 역시도 개인 투자자들의 이것이 좀 강해요. 수급이. 이것이 전환돼야지만 시장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받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기하는 선에 거의 다 와가는 것처럼 좀 느껴집니다. 그 말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있기 전에 보통 좀 이런 일들이 있는 느낌인데요. 그래도 조금 주의하면서 좀 시장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그 보고서 매출로서 종목을 어떤 좀 선별한 보고서를 보기 전에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보통 이런 화면들을 많이 봐야겠죠. 기업의 어떠한 그죠? 기업의 상장 기업을 분석한 내용들. 이게 보면은, 이렇게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좀 나오긴 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재무제표라는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맨 처음에 그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과 이런 뭐 기타 비용들을 제외한 순이익들이 나오죠. 그렇죠? 재무상태표. 예전에는 재무제표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재무제표를 뭐 강제로 외웠던 기억납니다. 재무제표. 뭐 당재 투유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자자산, 재고자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이렇게 해서 항목들도 다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하시지 마시고 지금 보는 건 현금 흐름표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뭐 투자활동, 재무활동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들어가면 방송을 끌 겁니다. 아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뭐 혼자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설명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 그 원리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보면 일단 매출에 대한 거 이런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회사를 바라볼 때 손익계산서라는 것이 있고 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라는 것이 있고 뭐 현금 흐름표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를 표현한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회사를 그냥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 손익계산서를 볼 건데요. 흔히 손익계산서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매출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여기서 무언가를 뺐더니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렇죠? 여기서 또 무언가를 뺐더니 순이익이 되더라. 이것은 뭐 딱 봐도 너무 쉬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매출액에서 무언가의 항목들이 있고 그랬더니 영업이익이 나오고 또 어떤 항목들을 더하고 빼고 해줬더니 당기순이익이 나왔더라. 뭐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어려워서 접근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빵 가게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 회원 중에서도 이렇게 체인점 빵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빵 가게라고 해서 만만해서 이렇게 빵 가게에 비유하는 건 아니고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빵 가게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빵 가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이 회사가 돈을 얼마 버느냐에 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실제 얼마 남았느냐, 순이익이 얼마 남았느냐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순이익이 어떻게 이 순자도 뺄게요.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빵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보통 이렇게 되겠죠. 보통 이익이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겠죠. 내가 한 달 일을 했더니 결론은 얼마 남았네 라는 어떤 결과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어떤 기업을 볼 때도 이익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이익이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이익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처음에 돈을 번 거겠죠. 수익이 생긴 건데 여기에서 뭐 재료 같은 거 밀가루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어떤 버터라든지 이런 것들 비용들을 뺐던 거죠. 그러니까 빵을 실제로 막 팔아보니까 한 1,000만 원어치 판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비용이라든지 뭐 밀가루값, 가게 임대료, 뭐 직원들 뭐 여러 가지를 한 700만 원 정도로 뺐더니 이익이 한 300만 원 남았어요. 이런 거죠. 이것을 이제 보통 재무제표에서는 매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수익을 비용을 이건 뭐 항목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라고 하면 매출 원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판매 관리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하겠죠. 아무튼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어떤 순이익에 해당하는 거겠죠. 순이익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순이익을 좌우하는 거겠죠. 만약에 매출이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하기는 쉽지 않아요. 나중에 후반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순이익의 감소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의 어떤 효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고정 비용이 그냥 고정이라고 해볼게요. 뭐 변동 비용도 있겠지만 그냥 고정 비용이 700이 나가는 빵 가게가 있는데 1,000만 원 벌면 다행히 300이 남지만 매출이 700을 벌면 고정 비용 700을 빼면 그때는 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익을 바라볼 때는 이 이익이란 것을 그냥 단순한 어떤 결과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이익을 대신에 봐야 되는 관점은 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수익을 늘리거나, 그죠? 비용을 줄이거나 이런 과정이 수반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의 이익을 볼 때는 이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 마치 회사라고 하면 뭔가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 카테고리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뻔한 것들이에요. 항상 회사는 크게 묶어버리면 빵가게라고 비교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비용 매출은 많을수록 좋겠죠. 많이 팔수록 좋은 거겠죠. 비용은 줄어들수록 좋겠죠. 근데 비용에서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최근에 이야기 뭐 편의점 이야기 나오는 것의 뉴스를 보면 어떤 로열티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용에 대한 부분. 근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젠 말을 좀 바꿔볼게요.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회사들은 재무제표라는 것 그리고 투자자에게 주가를 방어할 어떠한 우리 회사가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는 분기 동안 사업 잘했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이런 분기 보고서에서 조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순이익을 조금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매출은 전 분기 혹은 전년 대비해서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삼성 같은 큰 회사도 이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사무용품들도 아낍니다. 아마 지금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뭐 사무용품, 볼펜, 뭐 어떤 뭐 포스트잇,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겠잖아요.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되는 이런 사무용품도 쪼읍니다. 큰 회사도. 그 이유는 매출의 증가가 사실 중요한데 이 매출로 인해서 순이익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회사들이 좋은데
매출은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는 회사들은 이쪽을 쥐어짜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런 회사들은 그닥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좀 길게 좀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매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손익 계산서에 손익 그 계산서에서 뭐가 왜 다시 한번 또 매출이 왜 또 중요한지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도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조금 이제는 자세하게 해보면 이 매출액에서 그렇죠? 옆에 보면 이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원가들을 뺀 것이 이제부터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요. 매출 총이익. 그렇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판관비를 빼면 그때서야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영업이익. 그렇죠?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는 조금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심플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뭐 금융 손익 그러니까 금융 관련한 어떤 계정 안에 들어있는 항목에서 플러스가 나고 마이너스가 나는 그러니까 뭐 이자라든지 뭐 환차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 기타 비용들까지 해서 어떠한 일단 기타 비용들을 다시 빼주면 이제 이익이라는 부분이 남는데요. 이 이익이라는 부분에서도 사실 마지막에 법인세를 또 하나 뺍니다. 법인세를 빼면 그때서야 이제 순이익, 당기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오죠. 당기, 이 해당 해, 이 뭐라고 하나요? 그죠? 그죠? 그 당기, 이게 갑자기 제가 이게 그죠?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당기 순이익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쵸?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있어 보이나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요것만 알면 돼요. 여기서 뭐냐면 수익과 비용이라는 측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이라는 거, 빵가게에서 빵을 많이 팔았죠. 그리고 그다음에 비용들을 뺀 것이 결론은 수익, 이익이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항목에서 요 항목에서 수익과 비용을 나눠보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이라는 부분을 나눠보면 이런 것이죠. 빨간색을 수익이라고 해볼게요. 매출이라는 것은 수익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가를 뺀 것은 비용이죠. 남은 것은 매출 총이익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주 좀 심플하게 하면 매출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뭐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다 좀 넣어야 되는데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매출액이라는 데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이제 수익의 한 부분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타 비용들 뭐 환율이 환차손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파생 상품에 투자해 놨는데 거기에 플러스가 났다더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혹은 그 회사들도 재테크를 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한 금융자산이라는 어떤 항목에 보면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주식을 잘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 쪽에서 플러스 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회사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 있겠죠. 비용. 이거는 뭐 대부분 비용이죠. 매출 원가도 비용에 해당하는 것일 것이고 판관비도 그럴 것이고 이 금융 기타 비용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법인세도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경계를 싹 이렇게 나눠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주 그때부터는 심플해져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결론적으로 이익이 난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수익이 난 부분은
매출이 될 수 있겠죠. 매출액. 그다음에 어떤 금융 관련한 수익, 뭐 기타 어떤 자산에 대한 어떤 수익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매출 원가들, 뭐 판관비들, 금융 관련한 뭐 땡땡땡 기타 어떤 원가와 마지막 법인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분간해서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이 회사가 이 이익이 많이 발생하거나 줄었을 때 어느 쪽을 보면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회사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봤더니 어디 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어디가 달라져서 이 이익이 늘고 줄고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볼 필요는 없고 가장 큰 항목들만 보면 돼요. 가장 큰 항목. 근데 보통 기업들이 가장 큰 항목이라고 하면 이 항목이 가장 커요. 그리고 이 항목이 가장 크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제가 하나 종목을 하나 찍어서 보면 그래도 좀 우량한 회사로 봐야겠죠. 삼성전기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요것들의 항목을 한번 볼게요. 벌써 재미가 없어지죠? 하지만 회원분들은 끝까지 보십시오. 일단은 이 회사의 매출액, 이 매출액이 여기 나와 있죠? 6조. 아주 심플하게 해볼게요. 그냥 매출액이 6조예요. 큰 항목들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훑어 내려가다가 매출 원가가 4조 8천억인데 그냥 뭐 5조 정도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판관비가 1조 정도. 이렇게 이랬더니 너무 많이 과하게 해서 조금 오바되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이 회사가 2015년도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조 버는 회사가 비용 한 6조 정도로 뺀 회사가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회사였던 거예요. 삼성전기가 2015년도에는. 근데 보면 제가 금융이나 이런 기타 법인세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아주 극히 미미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전체 중에서 매출과 판관비, 원가 이쪽의 비율이 사실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한 90% 이상이 이쪽 부분에서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지 말고 매출액과 원가, 판관비 정도는 꼭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2018년도, 작년으로 해볼게요. 2017년도에 어떤 회사가 되었느냐? 여기 보면 매출이 있죠? 매출이 6.8조 6조 8천억. 근데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매출 원가가 5조 4천억. 그 다음에 판관비 1조. 여기에서 잠시만요. 제 그림이 안 보여가지고 잠시만요. 예,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그냥 써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회사의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할 때 매출 원가도 증가하고, 그런 것들이 또 판관비를 또 뺐더니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왔더라 라는 것이고, 그쵸? 이런 부분에서 기타적인 부분을 더하고 빼고를 조금 했더니만 그 이익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 이익이라는 부분에서 법인세를 또 조금 뺐더니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오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에서 무언가들을 했더니만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나왔고, 여기서 또 뭐 무언가를 뺐더니만 순이익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 순이익의 과정을 흐름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순이익의 과정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매출이라는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사실 이 손익계산서를 분석할 때 매출액과 그다음에 매출 원가, 그다음에 이런 판관비들, 이런 것들이 요런 정도가 가장 좀 많은 금액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사실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매출이 늘었을 때 이 여러 가지 항목들을 뺀 나머지들을 했을 때 나중에 이익이라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좀 비례해야 하는 것이 좀 안정적일 때가 있어요. 매출은 증가하면 이익도 당연히 증가해야 되는 것인데, 매출은 횡보하는데 이익이 갑자기 증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골라서 왜 그러지라고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가장 처음에 봐야 되는 것이 어떤 원가 부분, 그 다음에 판관비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익이라는 것을 확정짓고 가장 연관이 되는 것이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 이익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매출. 그래서 시장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회사는 저는 ROE가 설령 증가한다 하더라도 관심 종목에 편입하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늘어야 돼요, 일단. 이런 거죠. 시장 안에서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 시장 안에서 이 회사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매출이 매년 10%, 20% 이상씩 강하게 점프하는 애들은 이런 거죠. 어떤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자신감 있게 이익도 얻는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회사들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 이익을 높이는 과정은 뭘까? 빵가게를 하는 사장의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의 이익을, 우리의 빵가게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보통 이 매출 원가라는 것, 그렇죠? 이 원가는 보통 변동비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판관비라는 것은 좀 고정비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빵이 많이 팔리려면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원가라는 것은 거의 좀 자동으로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원가라는 것은 변동비니까요. 근데 판관비라는 것은 당연히 이것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겠지만 약간의 고정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빵을 100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루에. 근데 평소에는 한 30개까지도 만들고 40개까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되면 100개까지도 확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00개 넘어가면 인건비 하나가 더 추가되겠지만, 이 100개까지 오기 전까지는 고정비적인 어떤 성격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회사의 어떤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했군,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볼까라고 하다가 한 번은 꼭 매출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원가나 판관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꼭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이게 제가 자주 하는 말씀 있죠. 여기 보면 여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제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재무제표를 이렇게 딱 맨 처음에 좀 이렇게 편하게 나와 있는 제표를 폈을 때 여기에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했던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당연히 증가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순이익의 관리를 잘 해서 ROE를 성장시키는 회사가 누구냐, 이것을 어떻게 개별 주주가 책정되는 그 EPS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수치로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통 요것은 당연하다라는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지 않은 회사는 당연하게 관심 종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매출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것을 지금의 시기와 좀 맞춰 보는 것이죠. 지금이 이런 거죠. 이제 리포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작년같이 이렇게 특이하게 이건 아니죠. 작년처럼 이렇게 특이하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시장이 쫙 이렇게 올랐을 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럴 때는 누구나 다 매출이 좋기 때문에 기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OE와 EPS가 조금 더 같은 매출 증가율을 보인다면 영업이익이 조금 더 높은 회사, 혹은 ROE가 조금 더 높은 회사, 그러니까 회사가 A, B라고 있다면 여기에서 ROE, EPS 이런 것들이, 혹은 뭐 부채 비율, 여러 항목들에서 조금 더 우열을 가려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매출의 증가가 비슷하다면. 근데 이거를 아예 기본이 아니고 아예 보지 않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매출이 증가보다도 영업이익의 증가에 관심을 갖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 회사들은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제 점점 경제적 혜자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것은 제가 카페에다가 첨부를 해 놓을게요. 이것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한번 쭉 볼게요. 대충 큰 글씨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을 설명해 보면 국내 이 파란색 진한 색은 그거예요. 영업이익의 증가율 이래요.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로 갈수록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로 갈수록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하락한다는 게 일단 중요한 겁니다. 일단 하락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작년같이 시장이 좋았을 때, 요때 어땠나요? 확 점프했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10%대에서 거의 30%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의 2배 정도 영업이익이 2016년도에서 17년도로 갈 때 점프를 했거든요. 10%대 영업이익 증가율에서 거의 약 30%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지수는 그렇게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2018년도에 들어서 13% 정도로 빠지고 2019년도에 들어서는 한 8% 정도 때까지 빠진다라고 하니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우리 증시의 어떤 흐름, 어떤 추세를 만드는 쪽은 외국인이다 라는 이야기. 근데 그럼 이 외국인들이
어떨 때 우리에게 투자를 하는지를 봤잖아요. 그 조건이 우리가 아니고요. 자기네 나라, 미국 증시, 즉 세계 증시가 좋을 때, 세계 경제 환경이 좋을 때 투자를 나서는 것이고, 그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떠한 담당자가 아시아 쪽의 지역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1,000억이라는 돈을 배정받았어요. 너 1,000억을 투자해. 이렇게 이렇게 배정을 받았을 때, 이때는 이제 미국 시장이 좋으면 이렇게 투자금들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럴 때 100억이라는 돈을 한국에다 투자를 할 때 한국 시장 경제가 조금 안 좋든 한국 경제가 조금 좋든 환율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스미스라고 하면 스미스인 내가 우리나라인 미국이 경제가 좋아서 난 이제 투자를 할 건데 그 중에서 한국에 100억이라는 돈을 자금을 집행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좋은 기업을 찾을 것이죠. 실적이 좋은 회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상장사 전체 중에서 다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일부 좋은 회사를 투자하는 거겠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ROE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재무 건전성이 아주 훌륭한 회사들을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시장의 어떤 추세를 만드는 이 외국인들이 그 세계 경기가 좋을 때, 미국 경기가 좋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적 좋은 주식들을 매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 어떤 우리 한국의 어떤 환율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사항들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약간의 고려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이 증가를 하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여가 야가 어떤 게 잘 안 풀어지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투자하는 한국 사람한테는 되게 크게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이들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좀 시간이 갔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다뤄볼게요. 그러면은 업종별로 좀 보면 좀 키워서 보면 업종별로 봤을 때 이렇게 돼요. 증가율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3년치짜리예요. 2017, 2018, 2019 이게 딱딱 끊어서 표현한 거예요. 이때 보면 산업재는 계속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도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IT도 안 좋을 것으로 영업이익률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좀 보인다라는 이런 예상치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시간 2012년도부터 쭉 현재까지인데 이 파란색 선은 뭐냐면 매출이 감소하는데 영업이익률만 좋아지는 회사들이 좋아지고 많아지고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회사는 이렇게 그러니까 매출이 이겁니다. 매출은 감소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선택한 기업들이 많다. 더 크게 보면 매출의 한계를 느끼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출 증가 기업 비중도 2017년도에는 꽤 높았는데요. 이번 분기로 넘어오면서부터 매출의 증가가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 10%가 되는 기업들의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좀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 밑으로 보면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의 애널리스트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들은 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만 좀 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최근의 것들의 시장을 조사해 봤더니 매출 증가 기업 30개, 매출이 이제 안 좋아지는 기업 30개를 비교했더니 수익률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2012년도 그리고 2014년 15년도 매출이 전체 상장사들의 매출이 하락했던 그 시기 때도 보면 매출 증가율이 독보적으로 좋았던 회사들은 상대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보다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별로 이렇게 색다른 건 아니죠. 색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겠죠. 근데 최근에는 하도 매출 증가하는 회사들이 적어지다 보니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면은 이런 논리를 씁니다. 매출 증가율의 고점을 찍을 때 주가가 하락했구나 라는 것들을 예를 좀 들었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보고서들을 뭐 카페에서 소개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보고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면 여기 보면 이쪽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매출액 2017년 이렇게 쭉 나오고 그거 매출액의 증감률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삼성전기 봐보세요. 매출액 증감률이 매년 증가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1000억 매출했던 회사가 1100억 그 다음에 1200억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10%가 증가한 수치, 그죠? 여기서 다시 또 한 15% 정도가 증가한 수치. 그럼 이게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복리처럼. 그러니까 매출이 세게 뛰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매출액 증가율이 세게 뛰는 회사는 어떤 회사로 변하냐면 이런 겁니다. 3년 만에 매출액이 6천억대 회사가 9천억의 회사가 변하고요. EPS로 볼까요? 2천원짜리 EPS가 3년 만에 10,000원이 넘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EPS, 어떠한 순이익, 영업이익 이런 것들의 시작이 매출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고 이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자연적으로 비례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뭐 다른 지표들이 증가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는데 다른 것들이 증가하는 것은 조금 걸러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럼 이 매출액 이런 증감률,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것들이 신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저는 이제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볼 때 제가 조금 가려가면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어떤 추정치들 있죠. 이 추정치들이, 그러니까 실제 어떤 A라는 회사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는 2분기 매출이 한 100억 혹은 100억 정도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거죠. 이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예측치와 실제 예측치, 실제 그 공시된 가격,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라고 본다면 매출액을 만약에 100억이라고 예측을 하고 영업이익률이 한 30억 남았고 순이익이 10억 됐다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매출액에 실제 공시되는 것들은 거의 맞아요. 거의 다. 대부분 다 맞아요. 근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꽤 의외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얘네들은 이렇게 수치화했는데 보면
마이너스 1.7% 정도의 오차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0%, 순이익은 16%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믿을 거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들 중에서 믿을 거는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은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매출액이란 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에서 말하는 이런 논리의 기업들 예측하는 이런 기업들 이 근사치들이 꽤 많다. 그래서 활용할 가치가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어떤 뭐 다양한 어떤 조건으로 매출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기업 리스트들을 이렇게 좀 적었는데요. 여기 것들이 다 좋다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여기는 지금 매출액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을 찾은 것인데, 이 안에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봐야 되는 거고, 저희는 특히 더하기 ROE가 기분 좋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EPS는 매년 적어도 20% 이상 상승하는 기업이어야 돼요. 그런 회사가 이 안에서 한 2개, 3개 정도 있어요. 2, 3개, 3, 4개 정도 있습니다. 3, 4개?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공략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딱 대놓고 얘기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것을 사진 찍어 놓고 종목을 찾아보면 돼요.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KMW. KMW를 한번 찍어볼게요. KMW를 딱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착 연간으로 바꿔놓고 매출 증가하죠. 쭉 영업이익이 2017년도 요번 연도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오고 확 증가하죠. 확 일단 오케이, 이쪽은 오케이 이렇게 보는 거고, ROE가 적자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확 전환하죠. ROE가 23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7에서 이번 연도에 23으로 커지고 내년에는 28로 커지는 회사.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죠. EPS가 마이너스 540원이었죠. 근데 올해는 892원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1431원. 그러니까 2배는 아니어도 EPS가 80% 정도나 증가하는, 그러니까 20% 이상만 증가해도 상당히 우량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재무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5 쪽에서의 어떤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회사를 추천했든 뭘 했든 내가 좀 알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 회사를 월간 차트로 보면 이제 중요한 어떤 가격대, 과거의 이 가격대, 현재 가격대를 돌파할까 말까 이런 과정 중이에요. 근데 실적으로 보면 돌파해야겠죠. 그래서 다만 월간 차트로 지금 흔들리는 이런 과정들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정도면 월간 차트에서 이 정도면 일간 차트, 주간 차트에서 상당히 큰 변동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월간 차트에서 봤을 때, 그리고 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보유할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대신에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뭐 중장기 매매 다 이렇게 매수 매도의 관점이 다르듯이 각자에 맞게 조금 이제 선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황이라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매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이라는 부분 정리해 보면, 시황은 이것입니다. 2분기 실적이 예측치들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상장사 전체가 2분기 실적이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좋은 회사를 찾고 외국인들의 관심을 좀 많이 끄는 그런 회사들에서는 매매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2분기 실적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기 전까지의 어떤 그 공백 기간에는
중국의 지수가 좀 중요한 역할, 중국의 환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중국의 환율은 미국이 또 건들거든요. 슬슬. 그래서 미국도 봐야 된다라는 거. 이 손익계산서상에 첫 번째 나오는 이 매출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개인 투자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보는 영업이익과 순이익만을 보통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매출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것 정도로 매출이 감소하는데 얘네들이 증가하는 것은 오히려 속임수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는데요. 다음에는 재무제표 중에서 좀 기초되는 부분들로 해서 조금씩 한번 해볼게요. 해서 좀 채워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